썰챗. 친구 복. 요즘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다. 현관 앞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있기도 하고 어제는 집안 물건 위치까지 바뀌어있었다. 무서워진 나는 무인택배함도 한 달째 열어보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제 피해가 있어야 조치할 수 있다 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누가 문을 두드린다. 결국 나는 학교에서 남사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남주호 백승혁, 오늘 우리 집 좀 와서 있어주라. 스토커 오면 같이 매복해서 잡게. 뭔 스토킹이야. 귀찮아. 나 롤해야 돼. 매복? 야, 무슨 범죄도시 찍냐? 우리가 형사냐고.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한 번만 도와줘. 야,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치킨에 엽떡 추가. 방송도 가능합니다. 결국 모두 우리 집에 모여 스토커를 잡기 위해 치밀하게 매복했다. 스토커 나오면 한 방에 팍! 왔어! 스토커야! 볼 리가 없는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냥 아랫집에서 시끄럽다는 항의였고 결국 아무 일 없이 아침이 됐다. 최혜지, 너 무서워서 무인택배함도 못 열어봤다며. 내가 대신 찾아왔어. 주호는 택배를 챙겨주고 승혁이는 쓰레기를 버려주고 갔다. 스토커는 못 잡았지만 친구 복은 있는 것 같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무인택배함은 주민에게 문자로 전송된 비밀번호가 있어야 열 수 있는데 주호가 대신 택배를 꺼내온 것은 이상하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을 때 주호가 올 리가 없는데 라고 확신한 이유는 주호 자신이 바로 스토커이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확인. 나는 날배 무사고 20년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사고는 우연이지만 나는 계획된 보장이다. 보통 사망보험금이나 상속 문제로 나를 찾는다. 부부랑 아이 하나 있는 가족이네. 멀리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전히 난 직접 방문하는 쪽을 고집한다. 설명은 짧게, 확인은 정확하게.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두 번째 집은 노부부였다. 보험 발로 돌렸다.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해냈다. 하루에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헷갈릴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마지막에 혹시 빠진 건 없는지 확인한다. 오늘 마지막으로 방문한 집은 단란한 세 식구였다. 무리 없이 성공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이 집에 차가 보였다. 아, 3명이 아니라 4명이었구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보험 설계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청부살인범이었다. 그를 찾는 사람들은 상속, 사망보험금, 원한 등의 이유로 타깃 제거를 의뢰한 것이었다. 마지막 집에서는 3명의 가족을 처리하고 나오던 중 차에 달린 가족 사진을 보고 총 4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1명을 죽이기 위해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용사의 원칙. 짧게 쳐주세요. 손님이 원하는 건 전부 다 들어주는 미용사가 있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사진이랑 똑같죠? 그는 한때 팬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던 아이돌이었지만 급발진하는 버릇 때문에 연예계를 그만두게 되었다. 은퇴 후 그가 오픈한 미용실의 원칙은 하나였다. 손님이 원하는 건 반드시 전부 들어준다! 그런데 미용실엔 단골 손님만 주로 오고 새로운 손님은 별로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새로운 손님이 왔다. 어서오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머리가 좀 많이 길어서 자르려고요. 신이 난 그는 열심히 커트를 했다. 머리 자르시는 거 오랜만이세요? 머리 자르러 오는 게 너무 귀찮아서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는 머리를 아예 안 잘라도 되면 좋겠는데. 가능해요. 손님은 웃으며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미용사는 큰 가위를 꺼내들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미용사는 손님이 원하는 건 전부 들어준다는 원칙을 가졌지만 급발진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손님이 머리 자르러 오는 게 귀찮다며 안 잘라도 되면 좋겠다고 하자 큰 가위로 아예 목을 자르려 하는 것이다. 주차턱. 나는 주차를 살짝 못하는 편이다. 엄마, 나 주차 좀 봐줘. 너 알아서 좀 하지. 그럼 후방 카메라를 달아주던가. 네 돈으로 달아. 엄마는 매번 주차를 봐주기 귀찮아한다. 그냥 감으로 해봐. 아, 제발. 오라이. 오케이. 엄마는 대충 주차를 봐주곤 땡 들어가 버린다. 같이 가. 그리고 며칠 후 주차를 하려고 엄마를 또 불렀다. 엄마 저녁 가던 중인데 꼭 이렇게 부르니? 엄마는 조금 화를 냈지만 그래도 차 뒤로 가서 주차하는 걸 봐줬다. 오라이. 그런데 뒤가 살짝 들리는 느낌이 났다. 엄마, 나 주차턱 밟았어? 엄마? 그런데 엄마는 또 먼저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서 보니 나름 주차를 잘한 것 같았다. 근데 엄마는 끝까지 좀 봐주지 맨날 먼저 들어가냐?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엄마가 없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엄마가 서 있던 뒤쪽을 볼 때 차 밑으로 엄마의 발이 보인다. 차 뒤가 들린 느낌은 주차턱이 아니라 엄마가 차에 깔린 것이었다. 실제로 2019년 11월 경남 창원에서 지인의 후진 주차를 봐주던 사람이 차에 치여 다친 사고가 있었고 2025년 1월에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서점의 진상 손님. 내가 일하는 서점에는 진상이 많이 온다. 자기 집처럼 편히 쉬는 손님, 여기가 헬스장인지 아는 손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손님 등 다양하다. 그중 가장 짜증나는 건 이 잼민이다.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매일 함께 오는데 올 때마다 책을 사지는 않고 서서 읽기만 한다. 아 진짜 또 아무데나 꽂아놓고 갔네? 심지어 읽은 책도 제자리에 안 놓고 아무데나 끼워둔다. 그래서 결국 매번 내가 다시 정리해야 한다. 애가 올 때마다 계속 저러는데도 부모는 아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한 번도 주의를 준 적이 없다. 그래도 내가 이 서점에서 일하는 이유는 신간을 누구보다 빨리 볼 수 있고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으며 직원 할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쟤 또 왔네.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잼민이가 오더니 또 책을 엉망으로 꽂아놓고 가서 내가 정리했던 책장이 전부 뒤죽박죽 되었다. 아 진짜 매번 왜 이러는 거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이가 꽂아두고 간 책들을 자세히 보면 각 책의 제목 매니 글자를 가로로 읽었을 때 도와주세요 라는 문장이 완성된다. 감시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대놓고 도와달라고는 말할 수 없었던 아이는 책을 이용해서 몰래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던 것이다. 완벽한 아이돌. 나는 괴물 체력으로 불리는 아이돌이다. 아침 방송 무대를 마치면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몇 시간에 걸친 예능 녹화를 마친 뒤 귀국해서 새벽 4시까지 드라마 촬영을 한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콘서트까지 소화한다. 인간 배터리 유사 괴물 체력. 괴물 체력 비결이요? 우리 팬들이 주는 사랑이죠. 하지만 이 완벽함 뒤에는 소속사 대표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바로 나와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다. 사실 우리는 번갈아 가며 한 사람처럼 활동해왔다. 2명이었기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생이 염색을 하면 나도 같은 색으로 염색하고 내가 앞머리를 만들면 그 애도 똑같이 만들었다. 길이가 0.1cm 정도 차이 나잖아. 완전히 똑같아야 돼. 대표님은 쌍둥이인 걸 들키지 않도록 늘 완벽히 체크했고 덕분에 우리는 완벽한 한 명이 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공개방송 중 사고를 당했고 이 때문에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쳐 절단하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다치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데 대표님이 갑자기 톱을 들고 들어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동생의 사고는 공개 방송 도중에 일어났고 다리 절단 사실도 뉴스를 통해 모두에게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멀쩡한 다리의 그녀가 다시 등장한다면 지금까지 두 사람이 번갈아 활동했던 사실이 들통나게 돼서 괴물 체력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게 된다. 그래서 대표는 남은 한 명도 다리를 잘라 똑같이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선임의 당부. 군대 오면 군기를 잡아야지. 누가 편하게 군생하냐? 우리 부대는 신병 군기 잡기가 유난히 심하다. 선임이 이름표를 누르면 이병 이현규. 관등 선명을 대야 했고 부대 마크를 누르면 신병 모두가 댄스를 춰야 하고 코를 누르면 나선환을 만들어야 했다. 아 성능 확실하구만. 그렇게 나를 갈구며 즐거워하던 선임은 여자친구에게 차인 뒤부터 갑자기 어두워졌다. 나는 그런 선임이 진심으로 안쓰러웠다. 며칠 뒤 초소 근무를 서던 날이었다.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나를 툭 치길래 반사적으로 뒤돌아봤다. 야 임마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선임이 툭툭 치기 시작했다. 아, 또 군기 테스트구나. 이번엔 이를 악물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뒤돌아보지 말라던 선임을 자세히 보면 등 뒤 손에 밧줄을 쥐고 있다. 주인공의 어깨를 툭툭 치던 건 선임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낯선 엄마.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약속된 돈이 문제없이 돌아오도록 원만하게 조율하는 일을 한다. 그 중엔 나 때문에 죽은 놈도 있지만 내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막 살던 어느 날 20년 전 나를 버린 엄마라고 우기는 인간이 나타났다. 믿지도 않았지만 설령 사실이라 해도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건지 꼴도 보기 싫었다. 그런데 계속 쫓아내도 집요하게 나를 찾아왔다. 아줌마 미쳤어! 왜 집까지 쫓아와! 하지만 왜 이런 걸 먹니? 엄마가 싱싱한 닭백숙 해줄게. 그건 너무 싱싱하잖아. 멋대로 밥을 차려주고 멋대로 집을 청소하고 내가 무시해도 어딜 가든 졸졸 따라다녔다. 이 아줌마 왜 계속 와? 꺼져. 서치야! 나는 결국 보스를 날려버리고 그 사람을 엄마로 받아들이게 됐다. 거칠기만 했던 나도 엄마 덕분에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사라졌다. 나는 미친듯이 찾아 헤맸고 옥상에서 엄마를 발견했다. 엄마! 거기서 뭐해? 복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때려 죽인 채무자의 집을 보면 엄마와 채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인다. 즉 그 여자는 주인공의 엄마가 아니라 그가 죽인 채무자의 엄마였다. 그녀는 죽은 아들의 복수를 위해 일부러 주인공에게 다가와 엄마인 척하며 정을 붙이게 만든 뒤 눈앞에서 복수해버린 것이다. 국밥집의 반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영혼까지 탈탈 털린 뒤 밤늦게 집에 가는 길 배고파서 기어가는 중이었다. 이런 상태로 집에 가서 밥을 해먹긴 에바였다. 아 뭐라도 좀 먹자. 근데 이 시간에 문을 다 닫았냐 진짜? 그때 불 켜진 국밥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찾았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그런데 사장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아 그냥 나갈까? 가게도 너저분하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손짓해서 그냥 빨리 먹고 가려고 앉았다. 조금 있다가 이국적인 비주얼의 국밥이 나왔다. 뭐야? 맛있다! 국물에서 처음 맛보는 이국적인 달달함이 스치는데 뒷맛은 생선비린내 궁금한 중독성이 미쳤다리! 서비스. 리뷰 멘트인가? 좋던 기분이 더 떡상했다. 우리 사장님 장사 좀 하시네. 국밥에 소주 못 참지. 나는 국물까지 손삭했다. 사장님 별점 5개 바로 받겠습니다. 가게 리뷰를 써주려고 폰을 꺼냈다. 그리고 화면을 본 나는 굳어버렸다. 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국밥집 정보를 자세히 보면 오늘 휴무라고 되어 있다. 즉 원래라면 장사를 하는 날이 아니다. 사장인 줄 알았던 사람은 진짜 가게 주인을 살해한 살인자였다. 가게에 들어갈 때 부엌 쪽에 쓰러져 있는 진짜 가게 주인이 보인다. 가게가 너저분했던 것도 사건이 벌어진 흔적이었다. 자신을 목격한 주인공을 방심시켜 죽이기 위해 사장인 척하며 국밥과 술을 내줬던 것이다. 배달 요청 사항. 나는 킥보드 타고 도심을 누비는 배달 요정이다. 배달하다 보면 가끔 진상이 걸려서 무리한 요청에 현타가 올 때도 있지만 반대로 힐링이 되는 집도 하나 있다. 아이고 또 왔어 아가. 매주 전복죽 한 그릇을 시키는 혼자 사는 할머니다. 날 보시면 늘 뭐라도 하나씩 꼭 챙겨주신다. 어느 날 마라탕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할머니 집이었다. 할머니 입맛이 바뀌셨나 했는데 가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문을 열어줬다. 손주인가? 아님 할머니 이사 가셨나? 근데 좀 잘생겨서 나도 모르게 0.5초 정도 쳐다봤다. 맛있게 드십시오. 저기요. 네. 가다가 이것 좀 버려줘요. 이딴 걸 나한테 왜 시키나 빡쳤지만 그냥 버려줬다. 그 뒤로도 그 집에서 몇 번 더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나한테 쓰레기를 버려달라 했다. 흥, 할머니가 그립다. 절대로 잘생겨서 매번 해준 건 아니고 안 해주면 배달원 평점 테러할까봐 해줬을 뿐이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집 주문이 딱 끊겨서 좀 신경 쓰였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마지막 장면을 자세히 보면 TV 뉴스에 그 남자가 나오고 있다. 그는 혼자 살던 할머니를 살해하고 그 집에서 지내고 있던 살인범이었다. 그가 시켜서 버린 쓰레기들은 토막난 할머니였다.